뉴스는 가짜가 없어요. 학계에서는 이미 가짜뉴스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얘기했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도 가짜뉴스라고 쓰지 말자. 그래서 영어로는 information disorder, 그러니까 정보의 어떤 그 무질서, 교란 이런 거죠. 정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또 서로 간에 소통을 해주고 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조작된 정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원자력을 우리가 완전히 없앨 수가 없습니다. 원자력은 없애는 게 불가능해요. 우리가 앞으로 한 50년 동안 원자력의 비중을 조금 낮추는 겁니다. 낮추는. 네이밍을 좀 잘못했어요. 탈원전이 아니라 원전의 양을 줄여나가는 거. 원전 비중 좀 축소. 이 정도로 표현을 했어도 되는데, 탈원전이라는 표현을 완전히 우리가 원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북한에 쌀을 보내서 쌀값이 폭등했다. 북한에 쌀 보낸 바 없습니다. 최근에 한 몇 년 동안 쌀을 보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쌀값이 오르냐? 쌀 생산량, 여러분 지금 네이버에 들어가서 쌀 생산량 딱 치시면 나와요. 2015년에 430톤이던 것이 작년에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370만 톤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쌀 생산량이 줄어든다. 왜? 쌀 농사 지을 쌀은 없어요. 그 다음에 KT하전 북한 소행이다. 아연 통신국. 문재인 정부 NLL을 포기했다. 이런 거 다 거짓말인데, 여기 아직도 지금도 카톡에는 돌아다닙니다. 카톡에는. 또 어떤 식으로 유포를 시키냐면, 이런 게 돌아다녀요 하고 보냈어. 이런 게 돌아다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이러면서 유통을 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고도의 수법이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왔던 거, 이게 지난 4월 5일 강원도 산불이 났는데 그날이 바로 신문의 날이었어요. 식목일이기도 하고 신문의 날이었는데, 신문의 날 기념 행사가 프레스센터에서 열렸죠. 서울 프레스센터에 열렸는데, 그때 한 6시 40분쯤 행사 마지막 시간에 거기 왔던 문재인 대통령하고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하고 한국 기자협회장하고 또 무슨 여러 언론 관계자들이 포스팅을 해요. 그러니까 술잔을 들고 이렇게 건배하는 거 있잖아요, 마지막에. 그 사진이 한 장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사진을 올려놓고 문재인이 술독에 빠졌다. 이런 정말 허무맹랑한, 당시 기억하실 거예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임종석 비서실장과 정의용 안보실장을 붙들어놓고 계속 공격을 할 때였어요. 그래, 홍영표 당시 운영위원장이 안보실장은 보내드립시다. 지금 산불이 났으니까. 근데 그때 나경원 원내대표가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질문 한 바퀴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지금 사정이 급하다. 지금 화면을 한번 봐라. 그때서야 이 사람들이 약간 놀란 거예요. 그랬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너무너무 대처를 잘했어요. 이 정부. 시시각각 대처를 잘해가지고 정부의 소방서들도 왔죠. 현지에 온 소방관들이 목숨을 걸고 정말 헌신적으로, 그 다음에 군인들도, 또 현지의 공무원들도, 주민들까지 다 동원돼가지고 산불을 껐는데, 그게 예상과 달리 하루 만에 꺼졌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개념 있는 연예인들이 모금운동에 들어갔어요. 모금운동을 보여줍시다. 그게 우리가 위기 앞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순간이거든요. 정말 명확하게 네이버나 구글이나 유튜브나 이런 회사들이 이제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사회적 책임이 뭐냐면은 저런 유해한 컨텐츠가 발견되면 바로 삭제하라는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각 나라. 먼저 독일에서 그렇게 작년 1월 1일부터 법을 적용했어요. 그리고 영국도 굉장히 사회적 논란이 있었어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논란이 있다가 저 사건이 딱 난 겁니다.
5.18 문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서는 안 된다. 전당대회에 나온 사람들이 5.18 문제만 나오면 꼬리를 낸다. 이게 아마 김술래 의원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대안을 괴물 집단을 만들어 세금을 축내고 있다. 5.18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10년, 20년 후에 민주화 운동으로 변질됐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들의 시각은 5.18 문제를 좌우, 진보, 보수의 문제를, 진영의 대립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우파가 물러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정타협이 5.18 사태가 나서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폭동은 그때 전두환 신군부가 폭동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런데 10년, 20년 뒤에 민주화 운동으로 변질됐다. 완전히 거꾸로 말합니다. 1995년, 이건 김영삼 대통령 시절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을 제정했는데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광주 무력 진압을 뭐라고 얘기했냐? 헌정 질서 파괴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 2년 뒤에 97년 대법원은 똑같이 신군부의 국헌 문란 행위로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광주 시민은 헌법 수호를 위해서 결집했다 하고 규정을 해요. 대법원 판결에서. 그런데 대법원이 그때 뭐라고 했죠? 내란 수괴, 전두환에게 내란 수괴, 내란 목적 살인 등으로 무기징역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처벌을 받았어요, 사실은. 근데 그걸 뭐라고 할까? 이미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규정이 된 겁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 그런데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얘기를 그때부터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그게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전두환 신군부는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철저한 시나리오를 갖고 광주 시민을 짓밟았다는 것이 이 두 분 증언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 계획된 시나리오를 39년 만에 여러분들 앞에 공개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심지어 제 아내에게도 39년 동안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던 사항들입니다. 북한 침투선은 전두환이 만든 허위 날조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북한군이 광주에 침투했다는 보고는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18 항쟁은 다시 기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기록은 바로 잡아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은 힘이 나옵니다.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저분들이 저희 얘기를 했는데 전두환 쪽에서 단 한마디도 반박이 없어요. 그쪽 세력 단 한마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뭐 확신합니다. 저분들의 증언이 사실이에요. TV조선의 장성민의 시사탱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채널A 김광의 탕탕탕편에서 2013년에 이 똑같은 내용을 방송하는 겁니다. 북한군들이 육변위원이 와가지고 그럴듯하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뭐 자기가 뭐 북한 탈북자라고 얘기하면서. TV조선과 채널A에 가면 저때 당시 방송됐던 프로그램을 볼 수 없어요. 삭제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방송된 그 내용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인터넷 사업자는 단순 4계좌로만 되어 있어요. 그 책임이 없는 4계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법에 한계가 있는 거죠. 허점이 있죠. 그래서 그냥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때 방송된 내용이 아직도. 근데 독일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독일헌법 130조가 있는데요. 이 법에 따라서 이 독일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들이 SNS에서 돌아다닐 때,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돌아다닐 때 24시간 내에 삭제를 하도록 의무를 이미 부과했어요. 제가 지난 2018년 1월부터 적용이 됐다고 했잖아요. 위반했을 때 법 집행을 해야 되는데 소셜 네트워크에 있을 때는 여태까지 그거를 빨리 규제를 못했어요.
근데 소셜 네트워크, SNS에서 그것이 유포될 때 규제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겁니다. 형법은 놔두고 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들이 SNS에서 유통될 때 이 서비스 제공자, 사업자들에게 삭제가 24시간 내에 너희들이 거기 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SNS에 올라오면 니네가 모니터링해서 삭제를 이 의무를 두고 한 겁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독일 소셜 네트워크에서 명시하고 있는 위법한 콘텐츠가 쭉 보시면 위헌 조직, 이건 나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연방 대통령 모독, 또 범죄 선동, 인종학살, 강도 등의 범죄를 범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것, 또는 일부 주민 또는 집단을 모욕, 또는 악의로 비방, 허위사실에 의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타인의 종교적 신적 또는 세계관을 모욕하는 내용, 비방하는 것, 중상하는 것, 협박하는 것,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SNS에서 저런 내용의 콘텐츠가 올라오면 무조건 그 사업자는 24시간을 삭제를 해야 됩니다. 삭제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 보시면 24시간 안에 삭제를 하지 않으면 기업 원하는 최대 65억 원, 최대 500만 유로니까 65억 원이고 그 밑에 줄 기업에는 최대 5천만 유로, 약 650억 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한 3번, 한 번 뭐 650억 원의 과태료를 내고 나면 회사가 견디기 어렵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이 사람들이 했냐면 여기부터 자, 여기 보시면 유튜브가 베를린, 여기 페이스북을 보면 베를린과 에센에 삭제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에센 삭제센터에만 약 500명의 교육받은 모니터링 요원들이 근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알고리즘을 만들어가지고 뭐 단어를 집어넣고 하면 자동으로 걸러지는 것도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들여다보면서 자기들이 이제 500명이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독일 형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나오면 바로바로 삭제를 한다. 놀라운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도 이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이건 자체 모니터링 말고 신고도 받아요. 이용자들로부터 신고를 받아가지고 그 가운데 시비를 했더니 그 가운데 한 5만 8천 건 정도가 실제로 위법한 내용이어서 삭제를 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 아닙니다. 허위 조작 정도 분명하게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헌법에 제21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게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우리 헌법 조항입니다. 헌법 21조. 그런데 헌법 21조 사항에 보면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게 무한 허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까지 한 6개월 동안 신고를 쭉 받았어요. 신고를 쭉 받았더니 정말로 뭐가 제일 많냐면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게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것은 허위 조작 정보의 내용 가운데 안보 불안이나 색깔론이나 지역 혐오, 지역 차별을 유발하는 패턴이 80%. 이게 북한 키워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5.18 관련도 북한 키워드, 북한군 특수군이 뭐 600명이 넘어와서 있다. 아까 보시면 북한에 쌀을 퍼져서 쌀값을 달라. 북한에 구석 국민연금 200조를 달라고. KT 뭐 화재는 북한이 낸 거죠. 이게 정말로 우리가 이게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이 지금 허위 조작 정보가 뭘 노리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빨갱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애국앞에는 진보와 보수가 없다 하는 얘기를 했죠. 그 말이 듣기가 거북한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는 극복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일절이 청산하지 못했잖아요. 반민특위라는 걸 만들었어요. 반민족 행위자 처벌 특별법을 만들었고 그 특별법에 따라서 반민족 행위자 처벌 특위를 만들었는데 그게 1년도 못 가서 다 와해돼버립니다.
왜? 미 군정이 3년 동안 지배하면서 일본을 온전시켰듯이, 천황제를 온전시켰듯이 일본 제국주의, 일본 식민지 지배에 편승해서 일본에 부역했던 사람들 그대로 한국 정부에다 다 그대로 데려온 겁니다. 다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의 권력을 갖고 이미 이 대한민국 권력은 그들 손에 있는데 거의 조작정보 거의 다 그런 어떤 이념의 문제로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니까 여기 중국제가 반공 지역주의 색깔론 중국의 허위 조작정보 역사부장 쭉 해놨는데 이게 거의 같은 맥에 있는 겁니다. 허위 조작정보 유통 현황을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보세요.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돼 여기 북한군 개입됐다는 게 다 포함된 것이고요. 가장 많아요 이게. 그리고 북한 땅굴, 북한 쌀, 북한 국민연금, 북한 줄, 북한 안전사고, 북한 얘기가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분단 상황이 한국의 국민을 얼마나 무겁게 통제해왔고 정치를 얼마나 왜곡시켜 왔는가를 알 수 있어요. 한쪽으로. 요즘에 이제 이 유튜브를 통해서 가짜 뉴스들이 유통이 되는데 이건 그 생산 유통 방식입니다. 한 몇 개 채널에서 한 두세 개 채널에서 만들면 그 밑에 여러 채널에서 받아가지고 쫙 뿌리면 걷잡을 수 없이 아까 하루 만에 25만 구독자가 생기듯이 조회수가 생기듯이 엄청나게 빠르게 복도가 왜 일본 땅이냐 하는 걸 설명한 영문 컨텐츠, 영어 컨텐츠에 현대자동차 광고가 붙어 있다니까요. 이런 터무니없는 컨텐츠에 현대차 광고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현대자동차는 자기들이 몰라요. 저 광고가 저기에 붙었는지.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박영만 대한상인 회장을 찾아가가지고 저게 깜짝 놀란 거예요. 기업들도. 자기 광고가 저런데 붙을 거라고 상상도 못하고 그냥 유튜브에 광고를 준 거죠. 근데 유튜브는 자기들이 그 내용을 따지지 않고 그냥 붙여버려요. 그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IS 있잖아, IS. 그 패러단. IS 그 내용물에다가 미국 기업 광고를 막 붙인 거예요. 여기 유튜브에서. 미국 기업 320개 기업이 이제 너희들한테 광고 안 한다. 그러니까 이 유튜브가 구글이 사정을 했어요. 우리가 광고 정책을 바꾸겠다. 그랬는데 그대로 바꿨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근데 물론 관리는 하겠죠. 우리는 근데 아직 그런 얘기조차 없어요. 반드시 제가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아까 독일이나 영국처럼 플랫폼 사업자들의 사회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 자체 삭제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반드시 실현하려고 합니다. 근데 대책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대책은 4가지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디어 교육, 미디어 바로 읽기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게 미국 같은 나라는 이미 30개 주에서 정규 교과 과정에 이 미디어 바로 읽기 교육 과정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자. 초중등 교육국 일부 대령 법률안을 제가 발의를 했는데 허위 조작 정보 학살과 유해한 콘텐츠가 이렇게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 학생들은 그걸 제대로 정말로 구별하기가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에게 허위 조작 정보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뭐가 허위 조작 정보인가, 허위 조작 정보의 특성은 뭔가 이런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공적 규제를 강화하는데 이 얘기는 법을 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 사업자에게 사회적 의무를 부과하는 그 내용입니다. 발의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잘 응하지 않고 있고 굉장히 이 법도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참으로 한가한 소리를 하신다. 그래서 특히 언론인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언론인들 정신 차리시오. 만약 이걸 그대로 놔두면 당신들까지도 다 범행금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온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렇게 제가 경고를 했습니다. 여기 자체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거고요. 이 내용들은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사회적 의무를 부과한다는 거. 안 했을 때 무거운 벌칙을 준다는 거.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굳이 알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매크로라고 했죠. 매크로. 확산장치. 아까 그냥 조회수 조작하는 이런 것들. 이런 행위도 다 금지한다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에서도 7명이나 같은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해놨어요. 그런데 개혁을 하자 그러면 잘 안 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언론사의 팩트체크. 이게 요즘에는 굉장히 팩트체크 기능이 활성화되는 추세입니다. 조금만 이게 축적이 되면 상당 부분 사회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무리 법으로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그 틈새를 비집고 나오는 것이 있으니까 사회가 언론이 스스로 팩트체크를 하는 또는 대학이 스스로 팩트체크를 하는 이런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각 나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영국도 법으로 규제하면서도 또 팩트체크 기능을 활성화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 왔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허위 조작 정보는 결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헌법에서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굉장히 논란을 벌이고 있죠. 지금도 표현의 자유가 마치 무한정한 자유인 것처럼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의 랜드 연구소라는 곳에서 많은 학자들을 동원해서 연구를 했답니다. 허위 조작 정보를 그대로 놔뒀을 때 미국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민주주의가 붕괴된다. 결론이. 왜? 신뢰가 무너집니다.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허위 조작 정보가 유통이 되고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뺏기 시작하면 서로가 나아지면 서로가 서로의 말을 잊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다 하는 건 다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도 저한테 그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좀 자세를 갖고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만났을 때는 그게 아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사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성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정치적으로 더 큰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수백 번 다니기 때문에 오늘도 자진을 하면서 우리 수원 무관학교 학생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